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CEO의 서재, 현금의 재발견, 윌리엄 손다이크.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내용이 괜찮습니다. 이 중소기업에 즉시 적용한다,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뭐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경영에서 현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어떤 좀 뭐 거의 구두쇠 수준의 어떤 비용 관리를 강조하는 CEO들이 많이 나오는데, 함부로 비용을 안 쓰고 그것을 현금으로 재창출하고 잘 배분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꼭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챕터 0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하, 이게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어? 챕터 1, 2, 3 정도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제가 다 읽고 난 부분을 중에 이제 챕터에 있던 내용 중에 그 밑줄 그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책의 어떤 하나의 뭐랄까, 주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쓴 내용이 아니고 저자가 쓴 내용을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이 책에 대한 전체적인 제 나름대로의 서평까지 한번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니 좀 예쁘게 봐주세요. 참 제목 재밌죠? 챕터 1 제목이 돈을 벌어들이는 연구기관 톰 머피 CEO죠. 그다음에 캐피탈 시티스 방송사. 우리나라가 요즘 종편 뭐 오래됐지만 이렇게 케이블 TV 이런 게 많은 것처럼 미국이 그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케이블 TV의 CEO입니다. CEO이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주 호감이 갔어요. 호황에 눈이 멀어 불필요한 비용에 둔감해진 상태. 이거를 보고 제가 가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나 어떤 분들 이런 생각이 납니다. 돈을 많이 벌리니까 그냥 비용 집행을 막 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업 비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한 번 들어간 비용은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죠. 목표는 가장 긴 열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연료만으로 목적지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것이다. 가장 긴 열차를 우리가 성장, 뭐 매출을 늘리고 기업의 자산을 늘리고 뭐 규모를 늘리고 예전에는 이런 경영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현금의 재발견에 소개된 이 CEO들은 목적지에 가장 먼저 도달한다. 목표 달성한다. 이게 주주가치 제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개념이에요. 매력적인 경제성을 지닌 업종에 집중하고 가끔 부채를 써서 대형 사업체를 인수하고 경영을 개선한 다음 부채를 갚는다. 이를 반복한다. 이게 지금 톰 머피라는 CEO가 하던 일입니다. 요 책에 이 부채를 활용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부채를 활용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미국과 우리나라가 어떤 세제 관련 내용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적정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부채를 잘 활용하는 것도 경영에 한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머피는 천천히 움직였고 기다렸다는 거죠. 인내했고 운영 전문성을 개선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COO와 CFO 그래서 최고 운영 책임자 COO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좀 고민해 보실 만하다고 해요. 승산이 높다고 본 소수의 대규모 인수에 집중했다. 소수의 대규모 인수에 집중했습니다. 톰 머피는 나에게 사업이란 대형 의사결정이 몇 개 섞인 수없이 많은 자그마한 의사결정을 매일매일 처리하는 것. 이게 CEO의 일이죠.
그래서 의사 결정을 잘하는 CEO가 정말 훌륭한 CEO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버크가 누구냐면 CEO입니다. COO. 이톰 모피가 일하는 캐피탈 시티스 방송의 CEO인 버크가 내 일은 최고 운영자의 CEO가 내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머피의 일은 그 돈을 쓰는 것이라 생각했다. 뛰어난 CEO는 운영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파트너인 CEO가 장기 전략과 자본 배분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게 참 보기 좋은 사업 아이템인데, 근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대표님들이 다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음, 그 중소기업의 관리 파트나 뭐 CFO 혹은 CEO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뭐 이사급의 그 일을 그 어떤 조언, 어드바이스를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결정은 CEO가 하시는 거죠. 물론 결정은 CEO가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분권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조직을 최소화하고 분권화하는 것. 그래서 우리 경영의 주춧돌이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최고 인재를 채용해 그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모든 의사결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의사결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부서장들이 늘 비용을 감안해 세일즈 포텐셜을 인식하고 확장하기를 기대한다. 이게 이제 CF 톰모피의 얘기입니다. 톰모피의 얘기인데 어, 그러니까 이 사업부별 권한과 책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요즘 많이 강의하고 있는 이 관리 회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권한, 책임. 그래서 책임 회계라는 말도 있습니다. 책임 회계라는 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죠. 검소함 또한 이 주요 회사의 사풍이었다. 머피와 버크는 TV 방송 매출액은 통제할 수 없지만 비용은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수익 마이너스 이익은 비용 개념이 아니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이 어떤 개념을 제가 강조를 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는 이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10억, 100억이 나면 이익은 20억이 난다. 그래서 80억 범위 내에서 비용 통제를 하면서 경영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캐피탈 시티스는 인색한 게 아니라 신중한 것이다. 그래서 자금 집행은 신중하게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책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지우고. 자, 캐피탈 CTC의 주요 두 가지 재원은 영업 흐름과 부채였다. 요 책에 여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업 현금 흐름과 부채. 앞에서 살폈듯이 캐피탈 시티스는 업계 최고 수준의 현금 흐름을 꾸준히 창출해 놨고, 이를 통해서 기업을 인수하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부채를 상환하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투자해 나갈 수 있는 현금을 창출했다. 제가 중소기업 대표님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일정 수준의 다소 지금 좀 빡빡하시더라도 일정 수준의 현금을 모아 두십시오. 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쓸 돈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일정 수준의 현금이 들어오면 분명히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기회 창출, 기회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 확실합니다.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질 때, IMF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현금 있는 사람들이 돈 벌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톰 머피라는 분의 얘기 한번 봤고, 두 번째, 상식을 뒤엎은 경영자 헨리 싱클턴과 텔레다인 이거는 전자 관련 회사입니다. 지금도 엄청 큰 회사예요. 여기 나오는 회사들은. 자,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 대신에 수학적 방법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했다. 이 헨리 싱클턴이라는 분이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성공한 경영자이면서 수학자. 이들의 분석력은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던 경영에 질서를 부여했다. 폭격이든 제조 공장이든 효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루어졌다. 싱글턴과 로버츠는 당시 유행했던 통합과 시너지는 멀리하고 유행했던 통합과 시너지는 멀리하고 이 시점에는 뭐 잭웰치든 뭐 그 CEO들이 기업들을 사들이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연구를 했는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분권화를 강조한다. 분권화를. 이들은 기업을 가장 작은 부품 단위로 쪼개서 가능한 한 최하 말단지 조직에까지 성과 및 운영상 권한을 넘겨줬다. 그래서 전 직원 수가 4만 명이 넘었는데 본사 직원은 50명도 안 됐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전체 직원 수가 4만 명이 넘는데 본사 직원은 50명도 안 됐다. 이거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인원이죠. 그다음에 이제 텔레라인만의 이익 지표라는 것. 싱글턴은 당시 월스트리트에서 사랑받던 책임 지표에는 순이익을 무시하고 대신 잉여현금 최적화 쪽으로. 저랑 이렇게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잉여현금, 뭐 현금 창출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쪽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싱글턴과 CFO 제리제롬은 텔레다인 이익이라는 특별한 명명한 특이한 지표를 고안을 해냈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사업 부분별 뭐 현금 흐름과 순이익 평균을 내서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강조하는 바는 잉여 현금 흐름, 현금 창출 능력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만일 누가 텔레다인을 따라하고 싶으면 분기 순이익이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는 회계 처리에서 연차 보고상 순이익, 이거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 최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 최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주주들에게 자본 수익을 돌려주는 수단으로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더욱 절세 효과에 크다는 게 싱글턴의 판단이다. 이것 맞죠? 어찌 보면 맞는 건데. 이게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이제 배당을 잘하도록 상장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상법 개정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배당 성향이 엄청 약하죠. 그렇죠? 배당 뭐 저도 주식을 좀 갖고 있지만 최근에 뭐 배당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배당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주주 이익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주주 이익이라는 건 배당을 많이 해주든가 아니면 주식 가치를 올려주든가. 그런데 주식 가치를 올리는 방법이 뭐냐면 자사주를 사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을 시켜버리면 분모가 줄어들잖아요. 총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퍼가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사들이고 갖고 있어. 소각을 안 시키니까 주식 가치가 올라가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확실합니다. 주주 비친화적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은 상속세 이런 부분에 대한 엄청난 고민 때문에 상장사들은 엄청난 고민 때문에 굳이 주식이 올라가서 이익이 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주주들에게 자본 수익을 돌려주는 수단으로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이 더욱 절세 효과가 크다. 우리도 뭐 그냥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배당 받으면 음, 뭐 소득세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뭐 분리과세 얘기도 뭐 들리는 것 같지만 어쨌든 현재는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주주나 이렇게 좀 주식에 대해서 배당소득을 많이 받는 분들은 과도한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자사주는 양도세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20에서 25% 훨씬 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일상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CEO인 그 싱글턴은 틀에 박힌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나는 내 업무를 특정용어로 제한하지 않으며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될 만한 일이면 뭐든지 아무 때나 합니다.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될 만한 일이라면 뭐든지 아무 때나 합니다. 이게 뭐 CEO 마인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 저 이 말이 참 좋았는데 나는 아주 강력하고 확고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그들은 온갖 일을 다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외부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수 있고 그중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그러니 경영자는 유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CEO는 고집이 너무 세. 고집이 너무 세서 그 원초적인 고집을 이기지 못해서 어, 참 답답한 경영자를 한번 알고 있습니다. 괴롭죠. 이것도 재밌죠. 나의 유일한 계획은 계속 출근하는 것이지요. 나는 먼 미래 항로를 짜는 것보다 날마다 배를 무는 게 좋답니다. 참, 날마다 출근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내가 좋습니다. 네, 뇌종양으로 사망하기 2년 전인 1997년, 그는 텔레다인의 싱글턴입니다. 텔레다인의 장기 투자자인 리언 쿠퍼먼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 무렵 대다수 포천 500대 기업들은 너도 나도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선언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좀 자사주 매입 좀 해서 소각 좀 시켜야 돼. 네, 쿠퍼먼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싱글턴이 대답했습니다. 만일 모두가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멘트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책의 요 챕터 마지막에 요 얘기가 나와요. 식당과 기업의 공통점. 저명한 투자자 피셔는 기업을 식당에 비유했다. 요리법, 가격, 분위기로 비유되는 정책과 의사결정이 계속 이어지면 특정 고객군이 저절로 선별된다. 특정 고객군이 저절로 선별된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워런 버핏과 싱글턴은 의도적으로 매우 특이한 식당을 운영했고 시간이 지나자 여기에 공감하는 장기적 성향의 고객 또는 주주들이 몰려들었다. 요게 중요합니다. 장기적 성향의 고객과 주주. 이 싱글턴, 여기 텔레다인도 그 미국 S&P 뭐 얘가 만약에 10%면 거의 두 배, 20%의 수익을 이 지난 20년, 30년간 낸 엄청난 예를 들면 내가 1달러 평균입니다. 평균. 1달러의 텔레다인 주식을 샀다고 하면 1996년도, 5년도가 170달러인가 뭐 이렇게 냈던 거 기억을 나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은 챕터 3까지 보겠습니다. 챕터 3. 자, 기업 회생 경영 비법 빌 랜더스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분은 달에 갔다 오신 분이에요. 달에 갔다 오신 분인데 달에 다녀오고 나서
달 궤도를 돌아보니 일상적인 사업상 문제 따위는 별로 당황하지 않게 됐던 것이죠. 이게 뭐, 큰 걸 봤더니, 그죠? 그는 또한 수익성을 최적화하려면 이것도 그렇죠. 운영에, 운영에 군사를 빼야 된다고 생각했다. 운영에서 군살. 네. 쓸데없는 비용, 뭐 이런 것들. 무모한 비용, 뭐 이런 것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팀이 필요했다. 그래서 앤더슨은 즉시 행동에 돌입했다. 그래서 짐 멜러를 사장이자 CEO로 발령했어요. 멜러는 제네럴 다이내믹스의 조선 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인물이고,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동전 하나까지 찾아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부류의 꼰대,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1991년 상반기에 최고 경영진 25명 중에 21명을 갈아치웠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참 엄청난 거죠. 저런 어떤 경영 행위, 뭐 경영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런 게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에 얘기해서 만든 어떤 공감대 형성은 잘 안 되죠, 그렇죠? 앤더스의 현금 창출 전략.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렸고 인수할 때입니다.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상태였는데, 근데 여기 앤더스와 멜러가 운영한 지 3년이 나자 현금을 50억 달러를 창출했습니다. 이 놀라운 현금 유입에 두 가지 있는데, 이 놀라운입니다. 놀라운 현금 유입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엄청난 긴축 운영. 그 다음에 비핵심 사업의 매각.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소기업이 예를 들면 직원이 10명인 매출을 한 30억 정도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어떻게 현금을 만들고 어떻게 해 이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 회사의 현금이 약 뭐 3억에서 5억 정도의 FCF,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는다면 다양한 기회에 대한 비용 지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해서 긴축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자, 이 회사에 쓸데없는 뭐 자산, 이게 기계이든 부동산이든, 예를 들면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토지. 현재 여기가 토지가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한 5억 원 정도 한다. 그러면 이 토지를, 물론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부동산은 오르니까, 땅값은 오르니까 갖고 있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5억을 팔아서 이 잉여현금 흐름을 만들고 재투자했을 때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익 혹은 기업 가치를 고려해 보면 생각을 좀 달리 할 수도 있겠죠. 저라면 아마 저도 쉽게 땅을 팔 결정은 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쉽게 땅을 팔 결정은 내릴 수 없을 것 같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나 새로운 어떤 그 기회를 위해서 뭐 거의 70% 확률로 저는 토지를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자입니다. 자, 멜러의 법칙이라는 새로운 규칙, 이 아까 그 멜러, 동전 하나까지 집요하게 하는 멜러의 규칙이 캐노피 재고는 최대 두 개까지만 두게 했다. 재고 관리를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한 거죠. 이거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재고 관리를 최대 두 개까지만 했다. 그 다음에 그와 앤더슨은 수익 중시 문화,
이 문화도 중요합니다. 아까 누구야, 저기, 사풍이 비용을 절감하는 이 검소함이 사풍이었던 회사가 있는 것처럼 수익 중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행동했고, 현금 자본 이익률은 회사 내에서 핵심적인 지표가 됐고,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경영하는 대표님들 입장에서 이번 달에 뭐 1억 원 수익을 내야 해, 당기 순이익을 내야 돼. 이게 지표인지 아니면 이번 달에 1억 현금이 들어와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 경영을 하시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라면 현금 이익을 생각할 겁니다. 이 책에 나오는 CEO들이 중시하는 지점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나타냅니다. 여기 오타가 많을까요? 그들 모두 의사결정 한복판에 합리성, 실효성을 두면서 관행에 얽매이지 않으며 관점은 명확히 했습니다. 그들은 특정 이념, 시너지, 통합, 이런 특정 이념을 추종하지 않았고, 월스트리트를 따라가지 않았고, 적당한 가격을 제시했을 때, 여기 재밌죠. 앤더슨 어머니까지는 안 팔더라도 가장 아끼는 사업은 매각을 주저하지 않았다. 결국은 현금을 창출하고 나서 자본 배분하는 게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지금 제가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CEO들의 어떤 그 생각은 거의 검소함, 분과나 거의 긴축운영,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좋은 회사를 사들이고 자사주를 사들이고 이런 어떤 행위들을 통한 이 기업 가치, 주주 가치 제고 이쪽에 거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산을 매각하고 운영이 개선되면서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자 앤더슨은 자본 배분 쪽에 관심을 돌렸어요. 주가가 높아지자 앤더슨은 추가 인수를 멈추고 회사 현금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게 없잖아. 여기 보시면 회사 현금 대부분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이런 회사들이 많아지면 그렇지 않을까요? 외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국내에 부동산 투자보다 주식 투자가 재미있으면 주식으로 돈이 많이 몰리겠죠. 주식으로 돈이 많이 몰리면 기업은 좋잖아요. 좀 기업은 좋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 참 쉬워 보이는 이 단순한 이론이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하여튼. 자, 초반에는 기존 사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주로 인수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는 좀 자본 배분에서 새로운 시도였다 합니다. 우리 전략은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된 목표물을 공격적으로 노리는 거죠. 우리 제품군과 인적 분야로, 인척입니다. 인적 분야로 확장하면서 말이에요. 인적 분야로. 레이 루이스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잘하는 시장 조금씩 덧붙이기. 이거는 중소기업도 사실 적용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는 대표님들께서 회사를 우리나라는 아직은 중소기업 M&A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중소기업 M&A 시장은 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그렇잖아요. 스타트업들 이렇게 만들어서 키워서 팔고 나가고 하는 것처럼 현재 우리 굴뚝 산업이든 어떤 중소기업들 중에 소비재 중소기업, 필수적인 생활에 꼭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내가 사서 회사를 어느 정도 좀 그냥 우리 저기 커피숍처럼 영업권 받아서 팔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이 있고요.
팔 수 있을 정도로 성장시켜서 파는, 그래서 어떤 이익을 내는,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수익의 핵심은 인적 자원과 자본 배분을 매우 효과적으로 구사했다는 점이다.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운영 면에서 앤더스와 구후임자들은 두 가지 사항을 최우선시했다. 조직을 분권화하고 관리자 보수를 주주이익과 연계. 여기서 관리자들이라 하면 경영에 책임을 두고 있는 C 레벨들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최우선으로 했는데 조직을 분권화하고 관리자 보수를 주주 이익과 연계한 것이죠. 주주 가치 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들이 너무 많죠. 실무 책임자들에게는 예산에 맞춰 운영한다는 책임이 주어졌고 예산에 맞춰 운영해. 아까 말씀드렸죠. 수익에서 이익을 빼고 나면 비용인데 그 비용에 맞춰서 운영한다는 책임. 차브라야 표현으로 엄중한 책임이라고 했는데 실무 이 책임자들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예산이 100억이야. 그러면 이 100억 안에서 쓰면 뭐든지 다 쓰도록 했다. 예산 한도 내에서라면 뭐든지 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스 어드바이저의 생각. 회사에 현금이 있고 주식 가치가 높을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해 CEO는 현금을 확보하고 이 현금을 관련 기업이나 기타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제안서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뭐 텍스처 이슈나 뭐 투자 지형 등이 고민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member십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CEO의 서재는 현금의 재발견 챕터 1, 2, 3까지 했고 다다음 주에 요게 제가 노션을 한 주는 CEO의 서재, 한 주는 그 노션 컨설팅, 원페이지 컨설팅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또 다른 부분, 나머지 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 6월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